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조금은 먼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먹거리가 식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국립수산과학원의 한인성 연구관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얼마 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22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먼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 해역과 수산업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전망, 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많은 국민 어업인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해역의 수온은 지난 54년간 약 1.35도 정도 상승하였고요. 또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폐류 독재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해역에서 아열대스 노종이나 해파리와 같은 유해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다양한 예측 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2100년 현재 대비 최대 4도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어류의 서식지 변화나 양식 생물의 생산성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50여 년 동안 1도 넘게 상승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최근 54년간 1968년부터 2021년까지 표층 수온 상승을 전 세계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높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라든지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 같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구 규모 기단의 장기 변화를 들 수가 있고요. 둘째는 우리 해역에 해류가 가져오는 열이 있는데 그 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 해역의 지형적인 특징인데요. 황해와 동해는 입구 출구가 좁거나 막혀있는 반폐쇄적인 해역으로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을 높이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온이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쉽게 보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느 나라처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을까요? 전망 자료를 통해 살펴본 2100년 우리나라의 수온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의 수온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해역이 아열대성 해역으로 완전히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오키나와처럼 된다, 아열대 기후가 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지요?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해양 온난화가 벌써 해양의 생물이나 화학적 변화로 연결되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플랑크톤의 영양소가 되는 영양염분들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기초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고 또 식물 플랑크톤은 크기가 작은 종들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물화학적인 변화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하위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 즉 소형 어류나 대형 어류에도 점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해양 생태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해양 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 생물의 크기의 변화, 또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극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또 해양 생물의 생리생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니까 당장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떠오릅니다.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전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 전어가 가을에 찾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후변화의 원인일까요? 실제로 각각 수산자원의 어획량 변화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여러 가지 인위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요소라는 것은 과도 오액이나 유류비 상승, 또 조업구역의 변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전어 혹은 다른 주요 어종들의 어획 변화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수온 상승이 원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품종은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 품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은 주로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수온 상승 영향을 보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수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해조류는 어류와 달리 또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전망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100년경에 김의 양식 생산 가능 시기는 현재 대비해서 약 30% 정도 줄어들고 양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대비해서 약 한 달 정도 늦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명태나 도루묵, 인연수어 같은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의 어획량은 이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거나 급감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태, 도루묵 우리가 참 겨울철에 많이 나고 많이 먹는 어종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업인들도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온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해양의 열량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가 배출한 열의 90%, 또 이산화탄소의 25%까지 흡수하는 기후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다 배출된 열과 온실가스로 바다도 점점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수온 상승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죠. 네, 수온 상승을 막기는 힘들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일인데요. 첨단 관측과 예측 기법을 통해서 급변하고 있는 바다 정보를 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고수온에 잘 견디는 양식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이런 다양한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연구관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놓인 수산업을 위해 일반 국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해역과 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상 고수온이나 유해생물의 대량 축변 같은 다양한 수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생산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어업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우리 바다가 달라지고 우리가 먹는 겨울 생선들을 어쩌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연구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